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시간이에요. 테이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인데, 액세스를 실제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얘네를 볼 거고요. 암기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애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첫 번째 우선은 테이블 만들기인데요. 여러분들 우선은 액세스 2010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수업 준비 강의에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쿠팡인가요? 쿠팡인가 어디에서도 이걸 판매하더라고요. 오피스 시리얼 키를 따로 팔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원래는 이베이에서 제가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베이에서 아마 4,000원인가 5,000원 정도 할 거예요. 정품 시리얼 넘버가.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구매를 하면은 링크까지 다 주는데 우연히 찾다 보니까 국내 소셜 뭐라 그러죠? 소셜 쇼핑이라고 하나? 뭐 거의 쿠팡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에 티몬인가? 거기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우리가 CD키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액세스 2010을 한번 제가 실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저 액세스 2010을 딱 실행을 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새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경로가 나와요. 밑에 보면은 이건 내 문서예요. 더큐먼츠라고 하는 애. 그래서 찍어셔가지고 뭐 도큐먼트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바탕화면에다가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3강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들기 확인 눌러주시고 만들기 눌러주면은 기본적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필드 구성인데 얘는 우리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ID 필드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예요? 기본 키가 기본 설정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닫아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테이블도 나오고 테이블 디자인도 나오고 또 이쪽에 보면 쿼리라고 하는 애도 나오고 이제 하나씩 다 배우게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 디자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선은 필드 이름이 나와요. 구조를 먼저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우리 뭐라 그래요? 개념 스키마를 정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뭐 학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고 학과 그 다음에 뭐 학년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뭐 학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주겠다 그러면 숫자로 지정을 하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학과도 그렇고요. 학년은 숫자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필드 크기나 형식이나 뭐 입력 마스크 뭐 이러한 애들 기본값 유효성 검사 규칙은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여기에 이 기본 구성하는 게 이제 실기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정해가지고 적용하는 건데 얘가 아마 20점일 겁니다. 근데 쉬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필기 여러분들 하시면서 실기 공부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외울 게 좀 있어서 실기는 외울 게 없거든.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눌러가지고 얘 눌러주고요. 얘를 뭐 학생 테이블이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키를 정의하지 않았대요. 뭐 정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눌러주면 학생 테이블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튜플 레코드들을 하나씩 넣는 거죠. 뭐 999 뭐 이렇게 하고 개똥이 뭐 학과는 뭐 전산과 뭐 학년은 1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입력해 나가면 테이블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테이블을 만들려면 우선은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이 필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저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레코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 액세스는 앞에서 배웠던 DBMS 중에 하나예요. 가장 약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DBMS 중에 하나고요. 얘를 윈도우즈 서버에 연동을 해가지고 실제 DBMS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서버용으로도 우리가 사용 가능한데 보통 한 회원 레코드를 5만 건 정도는 얘를 커버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기는 한데 굳이 얘를 쓰진 않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회사에서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얘네를 자료를 처리하는데 보통 엑셀로 많이 하는데 엑셀보다는 액세스가 훨씬 더 좀 뭐라 그러죠? 고난이도 작업들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얘네를 더 배우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툴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고 나중에 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거야! 뭐 이런 분들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닫고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테이블 만들기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데이터는 테이블에 저장이 돼요. 테이블 단위로 이렇게 하나의 표 단위로 저장이 되고요. 테이블 작성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의 구조를 설계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시면은 각각의 필드를 우리가 구성을 해줬죠.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 이 제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좀 출제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얘네를 하나의 객체라고 하거든요. 객체. 그지? 학생 객체, 또 테이블 뒤에 이제 쿼리, 보고서, 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테이블하고요. 쿼리는 표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똑같이 쓸 수가 없어. 이 데이터베이스, 3강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는 똑같은 이름의 학생 테이블이나 학생 쿼리가 존재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중복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폼 보고서는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얘는 폼 보고서는 원본인 테이블과 쿼리에서 걔네의 정보를 갖다가 디스플레이, 즉 외부 스키마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외부 스키마. 우리가 사용자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는 동일한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름 마찬가지, 필드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나, 느낌표, 따옴표, 그 다음에 이거 괄호예요. 이렇게 괄호. 얘네 같은 애들은 우리가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학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괄호 하나 줘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필드를 인식시켜요. 즉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학번이다 그러면 필드명을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묶어주게 됩니다. 문자에서는 우리가 따옴표 친다 했잖아요. 근데 이 필드는 이렇게 대괄호로 묶어주면 얘가 필드다라는 것을 선언해주는 역할을 해요. 천천히 다 보면서 갈 겁니다. 자, 테이블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공백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학생인데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했냐고요? 이것도 알려줘야 되지, 그지? F2키 누르면 돼요. F2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여기에 이쪽으로 좀 빼서 볼까요? 이름 바꾸기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넣을 수 있다. 대신에 특수문자나 대괄호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예약어 사용하고 있는 코드와 같은 애들을 쓰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테이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필드를 2개 이상 지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필드도요. 어때요?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유일해야 되겠죠. 중복된 필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없죠. 필드 이름의 첫 글자를 숫자로 시작할 수 있는데 단 나중에 이 XS에서는요. 필드명을 기본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 꼭 필드명이라고 하는 예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그냥 기본 문자리 같은 경우에 안 해줘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학생이다 그럼 나중에 시켰을 때 학생 이렇게 쓰면 그냥 끝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공구 학번 학생 뭐 이렇게 필드명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필드다 얘는 필드다라는 걸 인식해줘야 돼요. 왜냐면 XS에서 숫자로 시작하는 애는 필드라고 인식을 못 하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필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개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이 안에 있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필드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이라는 걸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선생님이 어떻게 들어갔나요? 또 제가 너무 빨리 보여드렸나 봐요. 자,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면 디자인 보기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게 됩니다. 자, F2키 누르면 수정이 되고 마우스 오른쪽에 디자인 보기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테이블 보기 방식의 종류인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데이터 시트 보기고요. 디자인 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시트 보기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누르면 얘가 이제 디자인 보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보기하고 피벗 차트 보기는 나중에 얘를 피벗 테이블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얘가 가능하다. 요거 종류는 4가지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이블의 이름과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러한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요. 테이블 이름에 공백을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공백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 중 테이블에서 필드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필드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있는데 대신에 나중에 식 쓸 때 주의하면 되는 거고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의 필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테이블 이름하고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단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 또는 같은 테이블에서 똑같은 이름 이런 걸 쓸 수가 없다. 자, 한 테이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필드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없다. 맞아요. 그죠?
두 개 이상 똑같은 이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학번이 두 개일 이유가 없잖아. 자, 필드 이름에 숫자, 문자, 공백, 특수문자를 조합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수문자 쓸 수 없다 했죠. 문자, 숫자, 공백은 가능하지만 특수문자는 안 된다. 답한 내용이고,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의 필드 순서를 변경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이미 입력된 필드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가지고 여기 위에 보시면 얘네가 필드 머리글이에요. 여기 말고 여기 얘를 마우스를 꾹 눌러서 끌어주면은 필드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필드 순서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이동 필드를 선택한 뒤에 이거는 데이터 시트 보기군요. 디자인 보기 말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할 수 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주면은 우리 엑셀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 디자인 보기에서 좀 전에 우리 보셨고 디자인 보기에서 한 번에 여러 개 필드를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대요. 자, 마우스 오른쪽 요거 두 개를 어떻게 Shift 키를 눌러서 연속 선택, Shift 키 놓고 마우스 눌러가지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 됐죠? 다음에 테이블에서 이미 작성된 필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 시트 보기 우리 다 봤던 거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잘라내기와 붙여 넣기를 이용하여 필드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 잘라내지나요 이거? 우리 디자인 보기에서 잘라내지나 한번 봅시다. 컨트롤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안 되는데? 그죠? 여기서도 안 되네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한번 날아가면은 그만인데. 예, 여기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도 컨트롤 X 하고 이쪽에다가 컨트롤 V. 안 되는데. 그죠? 컨트롤 Z 눌러가지고 회복도 안 돼. 큰일 났다. 그지? 예, 이렇게 해서 되질 않는다라는 거.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 변경할 때는 마우스를 드래그 한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는 건데 우리 엑셀에서 표시 형식 있었잖아요. 그거랑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각 필드마다 텍스트, 메모, 숫자, 날짜, 시간, 통화, 일련 번호, 예안 이용, OLE, 하이퍼링크, 첨부 파일, 조회, 마법사 뭐 이런 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테이블에 모든 필드 속성이 있으며 필드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형식이에요. 테이블에서 각각의 필드의 속성들이 있어. 속성은 값이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번의 형식이죠. 이름의 형식. 각각의 형식을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점수라고 하는 필드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근데 점수가 있는데 얘를 텍스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점수 계산이 안 돼. 왜? 텍스트는 문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숫자일 경우는 정확하게 숫자를 해줘야 되고요. 날짜 시간도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설정해서 날짜 시간을 입력해야지 그냥 엑셀처럼 연월일 이렇게 입력하면 엑셀도 똑같잖아요. 하이픈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냥 텍스트로 입력하면 얘는 날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필드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하는 특성 집합. 우리 앞에서 도메인이라는 거 배우셨죠? 바로 그 도메인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데이터 형식의 종류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아이들이 이 크기예요. 크기. 이게 외우기가 좀 어렵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텍스트와 숫자는 8바이트예요. 8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8자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8바이트를 쓰고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산이 필요 없는 숫자나 텍스트를 넣을 때 쓴대요. 자, 다음에 이제 대응되는 애가 숫자고 얘도 8바이트예요. 그래서 계산에 필요한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위에 바이트, 실수, 숫자, 정수 이렇게 정수 중에 short와 long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텍스트와 숫자는 각각 둘 다 8바이트고요. 얘네는 문자, 얘네는 숫자를 넣을 거고요.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가 이제 바이트라고 하는 애거든요. 숫자 하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여기에다가 점수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숫자로 변경을 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필드 크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숫자 중에는 바이트, 정수, 쇼트, 롱, 실수, 싱글, 더블, 복제 아이디, 십진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총 어떤 숫자를 0에서 255까지 총 256까지 왜? 여러분들 1바이트는 몇 비트예요? 기억나냐? 자, 1바이트라고 하는 애는 뭐라 그랬어요?
네, 8비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8비트라고 하는 거는 이진수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수 자릿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총 8자리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0 아니면 1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이 8자리를 우리 2의 승수로 표시를 하면은요. 즉, 얘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표현 개수는 2의 8승은 256가지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트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255, 0부터 포함하기 때문에 256이 되는 거예요. 1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숫자를 입력할 때는 우리가 바이트를 쓰게 됩니다. 자, 실수는요, 어디에 쓰냐면 소수점 0.00000 작은 단위는 싱글이고요. 큰 단위는 더블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날짜 시간도 우리 8바이트예요. 통화도 8바이트.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 복제 아이디는 사실 모르셔도 되고요. 쭉 보시면은 얘 아니요. true and false잖아요. 그래서 얘는 1 아니면 0이거든. 그래서 1비트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메모예요. 요게 이제 또 실계도 자주 나오고 필계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자, 메모는요, 16바이트예요. 16바이트인데, 얘는 글자를요, 몇 글자? 255자 이상이요. 기본 텍스트는 255자까지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메모는요, 그보다 긴 65,000자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메모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나중에 이제 필계도 나오고 실계도 나오는데 메모로 지정을 하시오 하면은 얘는 글자 수를 제한을 해줘요. 문제에서 65,000자 이상까지 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메모 선택하면 돼요. 자, 만약에 숫자인데 255 이하의 숫자를 넣을 거다. 그럼 바이트를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네 바이트 수 다시 한번 봅니다. 텍스트, 숫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통화, 여기까지는 뭐다? 네, 다 8바이트고요. 요거에 이제 메모 같은 경우 글자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16바이트. 그리고 얘 아니오는 true and false 1, 0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련 번호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래서 레코드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숫자예요. 이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필드를 하나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행삽입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이제 ID 이렇게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일련 번호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에다 우리 기본 키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 자동으로 숫자가 붙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 넣게 되면은 이렇게 뭐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 잘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넣게 되면 자동으로 번호, 일련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를 우리 인덱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D 필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밑에 보시면 인덱스 예 되어 있죠. 얘네가 결국은 각각의 레코드들을 식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 아니요 세부 형식에는요. yes or no, 그 다음에 true and false, on, off 얘네 세 가지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또는 켜냐 끄냐 뭐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실계도 종종 나오고 필계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얘 사원들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느냐 뭐 이런 건가 봐요. 살고 있는지 이렇게 할 때는 true and false 또는 yes와 no로 하게 됩니다. 자, OLE 개체는요, 이거 사진이나 영상, 사운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1GB 크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링크는 링크죠, 링크. 첨부 파일은 전자 우편 등에서 이미지, 문서 등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실계 가면 OLE 개체하고 첨부 파일 두 개가 용량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OLE 개체나 첨부 파일이나 같아요.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숫자 형식 중에서 실수는요, 소수점을 7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고 그 할당되는 크기는 4바이트래요. 자, 실수 싱글이에요, 싱글. 더블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는 요거의 더블이죠? 그래서 크기가 8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통화 형식은 소수점 아래 7자리까지 숫자를 저장할 수 있으며 할당되는 크기는 8바이트다 그랬는데 통화 형식은 보통 소수점 자릿수를 주지 않지요. 그죠? 뭐 4.5원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뭐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얘가 잘못된 거예요. 나머지는 맞아요. 자, 레코드가 추가될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해 주는 거 우리 좀 전에 봤죠? 일련 번호. 다음 중에서 필드에 할당되는 크기 바이트 수준이 가장 작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 좀 전에 통화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통화 8바이트.
날짜 시간 8바이트. 복제 아이디 좀 전에 그냥 간단히 그냥 넘어갔는데 16바이트가 되네요. 자, 대신에 정수 롱은요. 정수, 우리 숫자에 대한 거 정수 여기에 보니까 작은 건 2바이트, 큰 거는 4바이트네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겠죠. 자, 테이블의 필드에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필드의 데이터 형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선생님 이거 숫자잖아요. 왜 텍스트로 해요?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정해드립니다. 엑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는요. 얘는 무조건 숫자, 순수하게 숫자만 숫자로 인식해요. 저렇게 중간에 하이픈이나 공백 하나만 들어가도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문자인 겁니다.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숫자 형식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정수가 선택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숫자 지정하면은 여기 한번 좀 전에도 봤잖아요. 우리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기본 정수가 나와요. 그 실수는 언제 쓰나요, 선생님? 그러는데 그때는 뭘 써야 되지? 합격률 이런 거 쓰면 여기에 의미가 안 맞는데 출석률 이런 거 쓰자, 그지? 출석률. 유리 맞는지 모르겠다만 숫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실수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형식을 여기에다가 우리 백분율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나오고 소수점 자릿수도 우리가 한 자리까지만 표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숫자에 대한 기본 정수의 소수점 자릿수가 쭉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총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13까지 막 쭉 나오는데 7이 아니었어, 그지? 통화도 한번 해볼까? 통화도 아마 같을 것 같아요. 소수점 자릿수 쭉 해보니까 14개까지 우리가 지정이 가능하네요. 숫자, 정수, 통화 얘네들 모두 다 소수점 14자리까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까지만 되나 봐요. 이렇게 된다. 출석률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한번 해볼게요. 출석률 여기다 출석률을 만약에 0.2 이렇게 넣게 되면 0.2%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여기다 20% 이렇게 하면 20% 하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됐죠? 예 아니오에서 예 값은 마이너스 1이 사용되고요. 아니오 값에 0이 사용돼요.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 아니오 true and false 할 때 1, 0으로 기억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아니오에 0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 형식은 필드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요. 그냥 1, 2, 3, 4치가 들어가는 거거든. 텍스트 형식은 문자를 최대 255자까지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이거 넘어가는 255자 넘어가는 건 뭘로 해요? 메모로 합니다. 메모. 기억하세요. 65,000자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서 사원들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입력하고자 할 때 설정하는 거 우리 뭐였어요? 예 아니오였죠. 다 봤던 내용. 자, 아래 학과 테이블이 있어요. 학과 코드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요. 학과 코드 돼 있고 기본키가 돼 있고요. 숫자의 바이트예요. 아하. 옳지 않은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동일한 학과 필드에는 입력할 수 없으며 학과 코드는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필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예되어 있어요. 아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는 거는 여기 돼 있고요. 그 동일한 학과 코드는 입력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덱스 예 되어 있고요. 중복 불가능이 있고 가능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인덱스 불가능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복된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자, 문자나 4자리 이상의 숫자는 입력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문자 넣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4자리 이상의 숫자도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요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 9라고 하는 애는요.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숫자만. 그리고 얘네는 4자리만 넣을 수 있어요. 4자리만. 4개니까. 자, 다음에 필드의 형식이 바이트이므로 필드의 값은 최대 255까지 입력할 수 있다. 헷갈릴 수 있지.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선은 이것까지만 보면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0에서 255죠? 그런데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얘는 200 이하만 넣을 수 있다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20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이라고 하는 애가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내가 레코드를 추가하면은 10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됐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유효성 검사 규칙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얘는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약간 어렵다, 그죠? 다음 중 액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식의 종류와 크기,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메모는요, 우리 16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65,000자 가능하다 그랬고, 긴 문자를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예, 아니요. 단위가 잘못됐어요. 비트죠, 비트. 자, 통화는 8바이트 아니었냐?
그지? 숫자도 8바이트 아니었냐? 잘못됐죠. 자, 필드의 속성 입력 마스크예요.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입력 마스크 코드가 있는데 얘네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도 쓰기 때문에 한번 외우세요. 근데 외우는 게 어렵지는 않아 또. 자, 입력 마스크에서 필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해서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한다. 입력 마스크가 적용된 필드의 데이터에 입력하려면 입력 마스크에 정의된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한다.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텍스트, 날짜, 시간 형식은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미리 정의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할 수가 있고, 미리 정의된 입력 마스크는 운전면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암호, 날짜 형식, 시간 형식 등이 있다. 입력 마스크.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 준비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실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1강 옆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 봐요.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쭉 있구나.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보면은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죠. 회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가고요. 여기 입력 마스크를 하는데 우리 주민등록번호잖아요. 그럼 여기 입력 마스크 클릭하시고 여기 눌러보면 점점점 보이시죠? 얘가 마법사예요. 그래서 우리 운전면허, 주민번호, 전화번호, 우편번호, 암호 또 밑에 보니까 날짜 형식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우린 여기에 주민번호니까 이렇게 다음 마법사가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기호 내가 쓰겠다. 그럼 이렇게 하고 다음 마침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호 우리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이제 보면서 설명 갑니다. 자, 뒤로 가서 다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눌러주면 이런 애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 사용자 지정 형식 코드예요. 얘네는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입력 마스크는 하나의 필수 부분과 선택적인 두 부분으로 나뉘고 각 부분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얘네가 첫 번째가 입력 마스크 기본 코드고요. 얘가 이 두 번째 칸이 있잖아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저장 여부를 표시를 해요. 저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얘는 기본 입력 문자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기본 코드 그리고 얘를 저장할 거냐 기호를 저장할 거냐예요. 이 중간에 있는 이 기호 그리고 얘는 기본 입력 대기 문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보면 알겠지. 그래서 요거 우리 문자고요. 여기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2를 넣게 되면 저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 뭐를? 여기에 있는 요 하이픈을 그리고 얘는 이제 언더바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고요. 밑에 가가지고 우리 주민등록번호 어딨냐? 여기 있죠? 딱 찍어보면은 이렇게 딱딱딱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언더바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좀 전에 맨 뒤에 있던 그 입력 대기 문자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하이픈을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다 이거죠. 자, 첫 번째 부분은 필수. 입력 마스크 문자와 마스크 문자를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교재에 이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요걸 좀 헷갈리지 말라고 다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쪼개 놓으세요. 아니면 이게 묶어가지고 표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숫자를 표현할 때는 0하고 9하고 샵이 있어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필수예요. 9는 선택이에요. 필수와 선택은 뭐냐면 그 자리에 꼭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빼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0, 0, 0, 0을 주면은 무조건 네 자리가 들어가야 돼, 숫자로. 근데 9, 9, 9, 9 들어가면은 이걸 입력하면 1을 넣어도 되고요. 이게 뭐 11을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릿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걸 선택이라고 하고요. 꼭 그 자릿수를 맞춰야 되는 게 0이에요. 우리 엑셀에서 얘는 우리 뭐 샵하고 비슷하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나오는 이 샵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도 선택이에요. 근데 얘는 숫자나 공백이 입력이 가능하고 덧셈 기호, 뺄셈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공백은 저장이 되지 않는데요. 입력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을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나와요. 문자는 L이죠, L. 우리 레터, 글자 하나. 영문자, 한글 얘네만 입력 가능하고요. 얘네는 필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L 이렇게 주게 되면은 가, 나 이렇게 줘야 되고요. 만약에 물음표가 2개 있다 그러면 얘네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가만 넣어도 되고 뭐 가, 나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글자 수의 제한이 2자로 한정이 되는 거죠. 선택이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문자하고 숫자 같이 쓸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 얘네 좀 지우고 자,
여기에서 다른 애를 좀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어요. 자, A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필수고요. 소문자 A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어떤 책에 보면은 영숫자, 문자, 숫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한글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한글이 안 되는 줄 아시는데 한글 다 가능합니다. 그죠? 문자에는 다 한글을 넣을 수가 있어. 그래서 대문자 A 같은 경우는 영문자, 뭐 가도 가능하고 또는 숫자도 가능하고 A도 가능하다. A, A, A 하게 되면은 가, A, 1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소문자로 주게 되면 선택이기 때문에 가 1만 넣어도 되고 1만 넣어도 되고 뭐 가가가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다음에 이번엔 at하고 c가 있어요. 얘는 모든 문자나 공백 입력이 가능해요. 공백. 얘네들은 공백이 안 되는겨. 그지? 얘네는 공백이 가능해요. c는 선택인 상태에서 모든 문자나 공백이 입력 가능해요. 다음에 얘네 보면은 첫 번째 이 소수점이고요. 천 단위 구분기호예요. 그리고 요거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얘네는 소수 자릿수 첫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천 단위 구분기호, 그 다음에 날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콜론 누르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얘네들을 입력할 때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는 대문자로 변환해요. 대문자로. 얘는 소문자로 변환을 해요. 이쪽이 기준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그래서 얘가 커지라, 작아져라.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주는 애.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채워지는 애예요. 그리고 얘는 통하고요. 얘는 큰 따옴표로 묶여지면 얘는 문자 그대로 표시가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되고요.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기에 가면 얘네도 나옵니다만 우선은 필기에서는 여기 있는 애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코드는 영구샵이네. 얘네는 필수, 선택. 그래서 0만 필수다. 그리고 여기서 샵은 공백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를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여유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선택사항은요. 데이터 입력 시 서식 문자, 우리 중간에 좀 전에 봤던 주민등록번호의 하이픈, 얘네들을 저장할 거냐. 0이면 저장하고요. 1이나 공백이면 저장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분은 선택사항은 입력하는 위치를 가르치는 자리 표시예요. 좀 전에 언더바 넣었더니 주민등록번호 넣을 때 언더바가 쭉 표시가 됐죠. 자, 이제 문제 갑니다.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 대한 기호와 문자 의미가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어요. 자, 0은 필수잖아요. 9는 선택이었고요. 샵은 0 문자가 아니라 우리 숫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봤는데 뒤통수 때리는 애네요. 필수 요소로서 모든 문자 공백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중 XS에서 테이블 디자인에서 입력 마스크를 우리 L은 뭐였습니까? 문자 필수죠. 그러면은 문자잖아. 그럼 얘는 우선 아웃이네. 아웃이네요. 좀 전에 우리 보셨죠? 우리 얘도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안 되네요. 그냥 답이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는 우리 모두 문자, 숫자 모두 가능해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필수예요. 요 놈이 우리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중 입력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입력 마스크는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세미콜론으로 3개로 구분된다 그랬죠?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저장 여부, 마지막에 프롬프트. 입력 마스크의 첫 번째 구역은 사용자 정의 기호를 사용해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한다. 서식 문자 저장 여부를 지정할 때는 입력 마스크 두 번째 구역에 0이면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거죠. 서식 문자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서식 문자를 같이 포함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예요. 입력 마스크의 세 번째 구역은 데이터가 입력되어야 할 자리에 표시되는 문자, 프롬프트. 일반적으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정 필드 입력 마스크를 L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L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문자여야 되겠네? 그래서 얘는 우선 안 돼요. 그래서 문자 다 됐고, 두 번째 A는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잖아요. 문자, 숫자 다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필수예요. 그래서 문자, 숫자 다 됐네요. 자, 세 번째 자리는 무조건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필수 조건입니다. 숫자 세 번째, 얘는 안 되겠네요. 숫자 됐고. 그 다음에 구샵, 얘네는 선택이잖아요. 그죠? 선택인데 다 뭐야? 숫자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얘네 두 개, 아이고, 왜 이어서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되는 거네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필드 속성 기본값이라는 애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넣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래거든요. 그래서 회원에다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 직위에다가 우리 기본값을 여기 뭐 과장 이렇게 넣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거 저장하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창이 안 보이니까 여기 X 예 눌러주시면 되고 열어보시면은 얘가 과장으로 기본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기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 입사일, 회원이니까 뭐 입사일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날짜 시간 넣고요. 형식 지정을 한번 해보죠. 보통은 이게 간단한 날짜를 쓰겠죠. 입력 마스크 안 쓰고요. 필수 아니요, 인덱스 아니요 들어가고 여기에 기본값에다가 우리가 데이트라고 넣어요. 그러면 그 날 날짜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데이트는요. 원래는 이 기본값은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앞에 는을 넣어도 됩니다. 얘만. 됐어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중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입사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0으로 넣으면 자동으로 0이 입력되고요. 1 넣으면 1이 들어가고요. 서울로 하면 서울이 들어가고요. 데이트하면 오늘 날짜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보셨고 오늘 이제 테이블 작성 시에 사용했던 데이터 형식의 종류, 그 다음에 크기 됐죠? 다 기억하셔야 되고 입력 마스크 기호, 사용 용도 다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모르면은 필기시험에서는 적어도 한 2문제 정도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